화려한 명성의 세계에는 완벽한 사진, 흠잡을 데 없는 인터뷰, 겉으로 보기에 이상적인 결혼 생활 뒤에 숨겨져 결코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속삭임으로 전해지고 느껴지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조용한 진실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남자들이 한 여성 곁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삶의 문을 엽니다. 그들 중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부는 의무감 때문에 결혼했고, 또 다른 일부는 세상이 아직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정중한 미소와 낭만적인 이야기 뒤에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싸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체성, 자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두 세계로 나누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결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었으며 그들은 내면의 갈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비극이며 압박, 두려움 또는 순수한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내려진 결정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는 로커스타 그 이상이었고 경기장을 뒤흔든 목소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의 천둥 같은 소리 뒤에는 그의 삶을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함께한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 오스틴입니다. 1970년 그들이 만났을 때 퀸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꿈이었고 프레디는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메리는 즉시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세상이 서서히 그의 발 아래 놓이기 시작하는 동안 그에게 지지대가 되어준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진지했고 너무나 진지해서 그는 그녀에게 청혼까지 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프레디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진실이 정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꿈보다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메리가 그를 불륜 혐의로 추궁했을 때 그녀는 다른 여자에 대한 진실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바꾼 그 문장을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아니야, 메리. 남자들이야. 이 솔직하고 고통스러운 폭로는 그들의 로맨틱한 관계를 끝냈지만 그 잔해 속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가 자신의 취약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아파트 바로 위에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병이 왔을 때, 세상이 그의 진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 자신의 두려움, 마지막 생각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장에서 그는 그의 마지막 파트너 짐 허튼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녀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빌라, 그의 소유물, 그리고 아마도 가장 무거웠을 그의 기억을 물려받았습니다. 프레디는 한때 메리가 결혼증명서 없는 그의 아내이며 그의 유일한 진정한 인생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음악계의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하나에서 조용한 장으로 남아있으며 사랑이 비록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수 없을지라도 모든 형태를 초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D. 엘튼 존. 엘튼 존은 살아있는 전설이며 영국 음악사의 황금 글자로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상의 화려함 뒤에는 매진된 투어와 불멸의 창하 뒤에는 수년 동안 그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세상이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가차없이 판단하던 시기에 엘튼은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와
내면의 현실 사이에서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난받거나 부서질까봐 두려워 1984년 그는 자신의 삶을 깊이 각인할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안정을 찾고 소문을 잠재우고 결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를 강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이 가면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악몽이었고 수년 동안 조용히 간직해온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각본의 일부인 것처럼 이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고 마치 세상이 이 에피소드를 기억에서 지우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영화 정의 영화 로켓맨이 개봉되어 엘튼의 삶에 이 어두운 부분을 다시 조명했을 때 그 여성은 다시 상처받고 노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법정으로 이끌었고 그 영화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를 다시 열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엘튼에게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 명성과 부조차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잔인한 상기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한 남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의 결혼은 세상이 그를 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강요했던 시대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한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스럽고 불가능했던 결혼이야말로 숨는 삶이 얼마나 비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환점이었을 것입니다. 3. 마틴 리키 마틴은 그의 리듬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남자였고 라틴 아메리카 슈퍼스타의 전형이자 경기장 전체를 흔들었던 아이돌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에게 그는 완벽한 꿈의 남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세계적인 스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잡지 표지에서 볼 수 있는 빛나는 모습 뒤에는 신중하게 구성된 이야기, 진실보다는 허구에 가까운 로맨스 소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레베카 드 알바와의 오랜 관계는 대중에게 완벽한 이미지였습니다. 두 명의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텔레비전 쇼, 모든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란히 미소 지으며 똑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결혼은 곧 올 거예요. 이 고드은 수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가리는 빛나는 장막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관계가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조용한 합의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키는 당시 공개적인 커밍아웃으로 위협받을 수 있었던 국제적인 경력을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레베카 역시 전통적인 결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파트너십은 안정적인 방패가 되었고 진실을 아직 보아서는 안 되는 관객을 위한 신중하게 연출된 무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막은 리키가 에두아르도 베라삭이라는 남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에두아르도의 파트너인 아라셀리 아람불라가 리키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수년 동안 힘들게 유지해왔던 이야기는 무너졌습니다. 완벽한 로맨스에 대한 꿈은 사라졌고 그들의 많은 순간들이 단지 안무의 일부였다는 인식이 남았습니다. 수년 후 리키 마틴은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커밍아웃하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토록 오랫동안 가면 뒤에 숨어 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레베카 드 알바와 함께한 세월은 그의 과거의 조용한 그림자로 남아있으며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할 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것은 거의 텔레노벨라만큼 길었던 관계였으며 소문, 합의, 폭로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침내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만큼 크게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 미겔 보세는 항상 화려한 인물이었고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예술가였으며 그의 삶은 비밀, 소문, 날카로운 빛의 아우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디바와 유명한 투우사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당대 가장 다재다능하고 대담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동안 그의 연애 생활이라는 주제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연예계 뒤편에서는 수년 동안 가장 끈질긴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니엘라 로모에게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소문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청혼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에게 그것은 완벽한 방패, 그들이 공적인 모습과 분리된 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눈에 띄지 않는 협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라가 티나 갈린도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관계자들의 마음과 아무 관련 없는 결혼을 연출하려는 마지막 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 직후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이그나시오 팔라우와의 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4명의 자녀, 미구엘의 생물학적 자녀 2명, 이그나시오의 생물학적 자녀 2명과 함께 현대적인 가족을 꾸렸습니다. 수년 동안 이 구조는 안정적으로 보였고 대중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보호받는 은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깨졌을 때 그것은 조용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격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양육비, 공동 양육, 그리고 가족이 정말로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그나시오는 미구엘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지만 같은 집에서 형제자매처럼 자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심지어 리키 마틴의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가 미구엘과 이그나시오에게 대리모를 통해 가족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공동의 꿈으로 시작했던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끝났고 마치 가족을 소유물처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자녀를 되찾았습니다. 보세의 사례는 누구보다 자유를 노래했던 한 남자의 무대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가차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용기와 자기 표현을 설파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계약, 비밀, 격렬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남자가 사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노래보다도 더 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후안 가브리엘. 후아레스의 디바는 고통을 시로 바꾸고 그의 목소리는 가장 차가운 마음조차 녹일 수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이 세상을 정복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불렀던 어떤 음표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은밀하게 싸웠습니다. 1970년대 모든 일탈적인 행동이 즉시 의심받던 시대에 그의 무대 위 존재는 가차없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위 정숙연맹은 라울 벨라스코에게 압력을 가하여 후안 가브리엘이 인기 TV 프로그램 시엠프레 엔 도밍고에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몸짓 움직이는 방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도발적이고 보수적인 청중에게는 부적절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술적 존재를 구원할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여배우들과의 연애설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두 편의 영화를 찍었던 매체 카레뇨는 언론에 의해 재빨리 그의 여자친구로 선포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다 쿠에바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공동 자녀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불확실하게 남아 있었고 결코 실제 삶이 되지 못한 모호한 암시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중 어떤 사랑 이야기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선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유명인들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위장 결혼에 의존했지만 후안 가브리엘은 이 역할을 영구적으로 맡을 의향이 있는 여성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랑을 노래했지만 사적으로는 그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가능한 생물학적 자녀에 대한 추측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후안 가브리엘이 사망했을 때 멕시코는 음악 전설뿐만 아니라 결코 답을 얻지 못한 질문과 함께 살아왔던 한 남자를 잃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거기에 그의 신화의 마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음악에 속했지만 그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그가 무덤까지 가져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어떤 폭로나 추측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일상에서 숨겨야 했지만 무대 위에서 진실을 노래했기 때문에 불멸이 된 한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이육 파블로, 페로니 파블로 페로니와 마리아나 가르자는 무대 장식보다도 더 빨리 결혼 생활이 깨지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화목한 관계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10년 이상 그들은 현대 가족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 협력, 공동자녀, 심지어 자체 극장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예술적 파트너십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소식은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거의 외과적으로 깔끔하게 표현되었고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친구, 파트너, 평생 동반자로 남기로 결정한 두 성인의 결정이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부부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쇼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그렇듯이 정중한 말 뒤에는 추측의 메아리가 남았습니다. 대중은 간략한 설명에 만족했지만 많은 이들은 갑자기 페로니가 결코 숨기지 않았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그와 관계를 시작할 때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현실을 그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별의 진짜 이유는 새로운 남자였고 그가 그의 삶에 너무나 강렬하게 들어와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두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였습니다. 공개적인 싸움도 욕설도 비난으로 가득 찬 끝없는 토크쇼 출연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존경과 드문 정직함으로 결혼 생활의 끝을 맞이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교훈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며 이별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형태의 애정의 시작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종종 어떤 현실보다 더 잔인한 세상에서 파블로 페로니와 마리아나 가르자의 이야기는 품위 있게 장을 마무리하는 방법의 예로 남았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진실로, 분노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말입니다. 7. 엔리케 페냐 니에토.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한때 멕시코 정치에 흠잡을 데 없는 얼굴이었고 항상 카메라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의 삶은 신중하게 연출된 각본처럼 보였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처음에는 모니카 프레텔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치 경력 초기부터 그를 지지했던 여성이었고 그가 권력의 길을 닦는 데 도움을 준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제시된 완벽한 가족의 모습 뒤에는 가까운 지인들이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니카가 어느 날 다른 남자와의 상황에서 그를 놀라게 했고 이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문스럽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후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부에게는 비극적인 우연이었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일말의 의심이 남았습니다. 수년 후 페냐 니에토는 다시 신랑으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인기 여배우 앙헬리카 리베라, 일명 라 가비오타와 함께였습니다. 결혼식은 현대 동화처럼 연출되었고 완벽한 정치적, 미디어적 공생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표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합의에 대해 사랑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가까운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배우 에두아르도 솜 베라스테기와의 긴밀한 관계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황 방문 중 리베라의 동반자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많은 이들은 진정한 관계가 대통령과 그의 아내 사이가 아니라 그와 베라스테기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냐 니에토의 임기가 끝나자 힘들게 쌓아 올렸던 이미지는 이전에 세워졌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앙헬리카 리베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 동안 멕시코를 모든 헤드라인에서 대표했던 대통령 부부는 거의 즉시 해체되었습니다. 오늘날 페냐 니에토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소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국가 원수의 일생이 연설, 개혁,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그림자들, 그리고 배경에서 속삭임처럼 계속 살아있는 질문들로도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어떤 스캔들보다 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빛나는 조명 뒤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진 뒤에서, 그들이 세상 앞에서 연기했던 역할 뒤에서 종종 자신의 마음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했고 어떤 이들은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또 다른 이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자유를 위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환호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은 우상이었고 전설이었고 정치인이었거나 음악의 천재였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모두와 같은 인간적인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가면 없이 보이는 것,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 여기에 그들 이야기에 진정한 비극이자 동시에 조용한 위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명성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는 용기가 필요한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장들을 돌아볼 때 마지막 무거운 숨처럼 공중에 떠도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받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삶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십거리가 아니라 자유가 종종 숨겨져야만 했던 시대의 거울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마음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